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초의 봄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왜 CCTV를 열람해야 되는 겁니까? 바쁜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참 바쁘다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했거든요. 예. 뭐 이제 법사위 그 소속 의원 등등이 가서 확인을 한 것 같고 일부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한 9초 정도 뭐 영상이 유출돼서 저도 우연찮게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게 어제 법사위원들이 가서 본 것은 네. 이제 윤석열 측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불법이 있었는지 이제 검증하러 가신 거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불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정한 집행을 못한 것 아니냐. 네. 또 국민들이 이런 비판도 하시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악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벌써 선진국이 됐고 K컬처를 많은 세계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항하는 것, 네. 그야말로 해 토픽감이죠. 네. 정말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캐대헌 뭐 그 열풍도 불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같은 나라야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차 입호 다 실패했고 당시 뭐 속옷 차림 그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속옷 차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갔더니 뭐 이미 속옷 차림으로 그리고 무슨 성경책 같은 걸 읽고 있더라.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최순실 때 담당 검사 윤석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제 구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사례와 비교하면서 나는 다르다.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발언도 굉장히 오만하기 짝이 없는데, 최순실 때는 최순실이 제 발로 걸어왔지 않느냐. 네. 제 발로 걸어오게 한 것도 검사의 능력이다. 내가 그걸 했던 검사다. 근데 내가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거면 네. 내가 이렇게 저항하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말 전반에서 네.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출석 안 하겠다고 거부해서 약간의 그 물리적으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저희가 본 거는 물론 걸어 나오는 거였지만 그거는 버스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완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정말 다시 한번 그 인상 깊었던 게 내가 대통령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내가 27년 검사를 했던 사람이야 검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본인의 어떤 존재의 의미 뭐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참 또 한 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이 검사라는 단어를 빼면은 자기 뭐가 없는 겁니까? 뭐 에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 그 중에서 특수부 검사.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때도 검찰총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 역할을 해서 네. 조국 죽이기에 매달렸고 네. 또 대통령이 돼서도 그냥 특수부 검사로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 네. 대통령 죽이기에 매달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죠. 딱 그 역할은 네. 그냥 특수부 검사 네. 그 정도 역할을 할 사람인데 사실 우리 역사가 불행인지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까지 했고 그럼으로써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이 역할을 하면서 나라가 큰 혼란에 쌓이게 된 거죠. 네. 요즘은 실명, 뭐 당뇨 이런 얘기는 좀 쏙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예. 예. 뭐 뭐 몸이 안 좋아서. 실명 당뇨가 실체가 없는 거의 허위 주장이니까 네. 쭉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한데 네. 네. 의료진의 진단에서는 건강상은 조사받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어제 나온 이제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영치금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의 뭐 3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예.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해당 돈이 변호사비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쌓아놓을 수는 없고 영치금이 400만 원인가요? 뭐 예. 한계가 있고 예. 넘어가면 교도소 쪽에서 만들어준 윤석열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자기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로 이체가 아니라 외부 이체. 그러니까 외부 계좌 이체니까 다른 얘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 김계리 변호사 맞습니다. 네. 그 전한길 씨가 면회를 가봤더니 돈 없이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더라니 그걸 그렇게 올리면서 그랬죠. 영치금이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구치소에서 받을 수 있는 영치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다 외부의 다른 계좌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뭐 정치인이라면 네.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1030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 일하는 걸 보면 한 달 월급으로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저희 영치금이 3억 내지 2억 7천이면 네. 하루에 한 560만 원 이 네. 정도 들어온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럼 하루에 최저임금 근로자 한 달 월급의 2.5배 내지 3배를 받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내란을 범했던 자에게 네. 저런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 건 교도소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른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건 400만 원이 한도니까 넘어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외부 계좌 이체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쌓아놨다가 석방 후에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70차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 구치소 쪽에서 또 우리가 의심하듯이 윤석열 측에 많은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못 봤는데 네. 70여자 차례나 그렇게 한계를 넘은 걸 허가했다면 그건 특혜죠. 73회. 네. 예. 아니 무슨 구치소 생활하는데 영치금이 수억씩이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제동을 걸었어야죠. 이거 역시 특혜로 의심할 상황. 예. 저는 당연히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윤석열 측에서는 이 뭐 개인정보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그 전에 이게 낫겠네요. 한덕수 얘기를 먼저 하죠. 한덕수. 예. 어저께 예. 뭐 단독 기사들도 나오고 예. 비상계엄 당일날 한덕수 전 총리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어제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겨레 등등에서 나왔습니다. 문건 못 봤다 뭐 이런 거 위증한 거는 뭐 아주 기본인 것이고 예. 이상민 전 장관과 약 16분 동안 문건을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전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일단 우리처럼 일반인들 보기에도 한덕수의 죄는 차고 넘치는데 예.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잖아요. 지난 예. 27일. 의원님은 당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요. 네, 예상을 하셨습니까? 한 1%의 가능성이라도 기각 가능성. 기각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김현장에 오래 있었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인맥이 워낙 두껍잖아요. 네트워크가 워낙 넓고 깊기 때문에 네. 그게 작동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데 외부에서 많은 부탁이 들어왔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걱정이 결국 현실이 됐는데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이나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참 밉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탄핵 재판 때 네. 저들의 구도는 보수 재판관 3명은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다. 네. 그러면 5대3 구도를 만들어서 네. 마흔역 재판관만 투입이 안 되면 네. 우리가 뒤집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략을 수행한 사람이 한덕수잖아요. 마흔역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거부해가지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이 내란 사태 극복에 얼마나 큰
방해 요소를 만들고 혼란을 줬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속이 돼야 이 내란 사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죄책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구속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 말씀도 하셨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이제 댓글을 보면은 결국 김앤장 출신이 이겼구나 뭐 이런 좀 한탄스럽다, 개탄스럽다라는 댓글도 많았었고 결국은 이 총리라는 그 공직자 프리미엄 아니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당연히 구속됐을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증거 인멸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죠. 뭐 도망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아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구속도 안 됐어요. 이거는 법 감정을 상당히 훼손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됐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이제 종류의 범죄 사실인데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보다는 훨씬 혐의가 커요. 네. 근데 이상민은 구속하고 한덕수는 풀어주고. 기각하고 네. 이건 형평이 맞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곧장 기소를 했는데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하고 저는 한 두 차례 세 번까지는 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한테 이거 다시 판단해 달라고 네, 네.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법원이 영장 기각을 하니까 법원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다. 그럼 뭐 영장을 재청구할 실익이 없다. 빨리 기소해서 빨리 처벌받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는데 저는 국민들은 한덕수의 죄로 볼 때 네. 반드시 구속되는 것을 원했을 거고 원했죠. 네. 그게 형평이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저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방조라는 혐의가 뭐 범죄 구성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 뭐 그런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명백하게 국회 나와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뭐 뒷주머니 있었다, 뭐 서류 못 봤다, 국무회의 뭐 그거는 뭐 난 말리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완전히 다른 말을 했었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속 안 하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특검이 왜 그렇게 바로 기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설명은 그거예요. 아까 설명이 좀 영장 청구에 글쎄요. 재청구할 실익이 없다. 법원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게 맞다. 그 판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정말. 네. 그리고 이게 그 한덕수 전 총리 별명 아시잖아요. 뭐 미꾸라지인지 장어인지. 네. 저는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공직자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네. 한덕수의 이게 이번 이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전 과정을 보십시오. 네. 국민들이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란 직후에 한동훈과 한한 합의.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정통성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할 것처럼 한번 쇼를 했죠.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네. 5대3 네. 구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므로써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전체가 불신받았잖아요. 국민들이 광화문과 안국동에 그 많은 추운 날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고생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탄핵 재판이 열리니까 네. 그때는 거기에서 위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한덕수예요. 그런데 한덕수가 영장까지 청구되는데 버젓이 다시 기각돼 가지고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걸 국민들이 과연 이 납득하기가.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 어쨌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그 죄의 무게에 비하면은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더 안 좋은 게 박성재 법무장관도 조사를 또 해야 되고요. 우리 그 한덕수와 만만치 않은 사람이 또 최상목이었잖아요. 예. 예, 정말 국민들을 미치도록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한덕수가 기각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기각이겠네. 벌써부터 국민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후속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독수를 구속을 했어야만 그다음 박성재, 최상목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법원이 이 한독수의 이 내란 사건에 끼치는 영향을 네.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내란 특별법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면서 내란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금 검토 단계인 거죠. 예. 그래서 내용들이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그리고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그런데 내란재판 특별전담부,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아니야라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데. 근데 내란 재판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네. 지금 형사 재판부하고 영장 재판부는 금년 2월달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 파면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로 배치해 놓은 네, 네. 판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년 5월 1일 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선 개입, 네. 이른바 사법 내란을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이 한 인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건데 네. 법원은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네.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이죠. 네, 영장도 기각되고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상황이죠. 속보가 떴는데 내란 특검이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 압수수색 시도 저 속보 나온 김해 의원님. 또 한덕수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한 6, 7분간 통화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예. 사실 6, 7분 통화는 상당히 상당히 길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긴 통화죠. 네. 그리고 뭐 한덕수 그때 누구였죠? 유인촌 장관하고도 전화해서 한예종 폐쇄하고 여러 가지 정말 바빴어요, 한덕수가. 추경호와의 7분 통화를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뭐 당사에 모여라 국회 모여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는데 저 양자 간의 7분 통화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상당히 의미가 네, 있죠. 의원님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사에 난 바에 의하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한덕수 전 총리가 걱정하지 마라 뭐 걱정하지 이랬다는 마라. 거죠. 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워딩이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통화를 했어야죠. 야, 계엄 해제 의결돼서 너무 다행이다. 네. 빨리 계엄 해제 시키자. 네. 그리고 정상화 시키자.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추경호 원대가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 막았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그러니까 한 총리가 걱정하지 마라. 좀 이랬지 않았을까. 네. 그래야만이 이렇게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잖아요. 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지만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괄호 열고 2차 계엄도 있을 수 있어. 뭐 예, 이런. 또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안 하고 계속 끌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린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처음에 소집할 때는 송미령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더니 국회에서 이제 해제가 의결되니까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니까 그 맥락상에서 본다면 추경호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예,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다루고 싶었던 권성동 얘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또 이제 다선 의원인데 뭔가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혐의가 참 다양합니다. 예. 장르가 참 많아요. 예. 지금 통일교로부터 일단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1억 원은 처음에 받았을 때 윤석열 그 대선을 위해서 좀 써달라 뭐 이런 거였고 그 이후에 한 2, 3월경에 한학자 총재 찾아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2개 그 네.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 빵은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을 돕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것으로 지금 특검 예. 조사 결과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개입이라는 면에서 종교 단체와 정당이 굉장히 밀착했다라는 면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종교화, 종교 단체와 정치의 결탁. 우리가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종교 유착 이건 지금 처음 들어본 그렇습니다. 단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결합을 네. 권성동 그 당시 실세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특검이 그 윤영호 전 본부장 이제 구속 기소됐죠. 윤영호 씨 그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나 봅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미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윤 씨가 2021년 그러니까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긴 합니다만 21년 12월 그리고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을 이미 한 2차례 만나서 예. 거기서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열과 뭐 펜스 부통령 만난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어쨌든 통일교 측에서는 제5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사업, 아프리카 한일 해저 터널 예. 현안이 많기도 참 많습니다. 예. 이런 것을 다 청탁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돈이나 수첩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돈. 그러니까 윤영호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1월 달에 네.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1억을 받았다는 게 지금 혐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윤영호 씨가 굉장히 수첩에 그걸 꼼꼼히 기재하는 스타일인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네. 매살 기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간 보험 들기 아닌가요? 혹시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그럼 보험 들기 차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윤영호 씨는 통일교청 내에서 이걸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낸 거 아니냐는 네네. 의심을 피해야 되니까 네. 늘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되죠. 네. 그리고 통일교 이제 자기 윗단에 제가 확실히 집행했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에 의해서 네. 알려야 될 입장이기 보고도 때문에. 하고. 예.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늘 이렇게 기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수첩에 그게 다 기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문자로도 윤영호 씨가 권 의원한테 이걸 돈을 준 걸 암시하는 그런 문자도 남겼기 때문에 네. 남겼다고 하기 때문에 네. 증거는 수사. 구속하는데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안이 참 많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권성동과 통일교 관련해서 그 한학자 원정 도박 관련해서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제가 아까 브로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정황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못할 짓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거 아니냐 네. 하는 이제 첩보가 있어서 네.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권 의원이 이제 통일교 측에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국수본에서 그런 첩보가 있어서 검토한 건 사실인데 네. 결국 수사가 안 됐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권 의원이 이 수사 기밀을 누구로부터 입수했느냐, 그리고 누가 이 수사를 중단시키는 외압을 넣느냐, 네. 이 부분이 특검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국가의 수사
기능이 누군가 외압에 의해서 중단됐다면 네.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죠. 네. 그 특검 조사 결과 어쨌든 한학자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도 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권 의원은 이제 굉장히 담대하게 불체포 특권 나 포기할 거야 페북에 썼는데 본인이 포기한다고 그냥 절로 포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제 법무부에서 국회 쪽에 요청안이 왔나 봅니다. 예. 언제쯤 되죠? 다음 주 정도로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9일 날 보고가 되고 네. 10일 날 이제 표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냥 예. 바로 다음 날 예. 할 예정이시군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네. 체포동의안 부분은 국회 회기가 열려 있으면 네. 본인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표결을 하게 될 거고 네.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이제 저희가 야당일 때 네. 저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 탄압 수사를 막 하고 그러면서 네. 체포동의안을 사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탄압 수사로부터 국회 권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드는 헌법적인 제도예요. 네. 그런데 저들은 저들의 이제 탄압 수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부당한 권한을 쓴 것처럼 공격하면서 네. 그 공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한다.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뭐 서명하고 도장 찍고 뭐 일어났죠. 네. 그게 지금 자기들이 이제 족쇄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우리 그 야당 의원들을 이재명 대표를 모욕하면서 그렇죠. 장황하게 뭐 차고도 넘친다 증거가 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지금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거죠. 이건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체포동의안 통과될 거고 네. 법원에서 영장이 저는 100% 발부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국회 나와서 소위 말하는 정치질을 한 법무장관이 역대 있었나. 예, 한동훈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어차피 뭐 민주당 의원들만 다 해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예, 출석 과반이면 되니까요. 네. 무기명 투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